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개발 조직 문화 전문가 대담의 진행을 맡은 이브레인 대표 노상범입니다. 우선 짧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테크 HR 전문 회사인 이브레인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오키라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양옆으로 두 분씩 그 개발 조직 사실 이게 타이틀이 지금 개발 조직 문화 전문가 대담이라 그러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무척 거부감이 아니라 곤란해하셨어요, 모두 다. 회사에서 사실은 그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네 분이 나오셨고, 우선 그 네 분의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듣고 그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구글의 권순선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권순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구글에서 글로벌 머신러닝 생태계 프로그램 리드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신러닝 커뮤니티 프로그램, 머신러닝 전문가 프로그램, 머신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한국 담당자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구글에 조인하기 전에는 네이버에서 개방형 서비스 팀이라고 하는 현재 데브렐의 전신 같은 약간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팀을 맡아서 있었고 더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과 관련된 그 인연을 가지게 된 거는 제가 96년도부터 운영을 했던 KLDP라고 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량도 좋았고, 네, 좋았습니다.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화려한 이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 너무 짧을 것 같지만, 네, 저는 라인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에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로 일하고 있는 홍연희입니다. 저는 이제 사내외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관점의 홍보, 브랜딩 활동을 통해서 저희 이제 라인의 개발 문화나 개발자분들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뭐 이제 외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짧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에서 디벨로퍼 앤 유니버시티 릴레이션즈를 맡고 있는 조은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업 그리고 대학교 연구자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에게 IBM의 기술을 알리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를 쭉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유니버시티 릴레이션즈라고 해서 미래의 개발자분들이 되실 분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나 그리고 뭐 실제로 학회나 아니면 연구실에서 개발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IBM의 기술을 알려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스틱이라는 회사에서 커뮤니티 팀에서 데벨로퍼 애드보킷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저는 이제 2015년에 이제 제 스타트업을 할 때 엘라스틱 서치 한국 커뮤니티를 만든 게 2년이 되어서 이제 엘라스틱에 조인을 하게 됐고요. 지금 그 엘라스틱 커뮤니티하고 이제 엘라스틱 간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고, 엘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좀 그 재미있는 조직 문화를 가진 곳이다 보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조은옥님 마이크 괜찮은가요?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다. 들려? 오케이. 그러면 일단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고 제가 회사별로 그리고 담당하고 계신 분별로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사실 여기 너무나 훌륭하신 회사분들의 그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분들만 와 계셔서 구글, 라인, IBM, 엘라스틱도 이제 정말 세계 정상의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라서 이거를 듣는 그 분들에게 좀
안 맞는 내용들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작은 회사에 뭐 일하고 싶은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또 작은 회사에서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일단 그 네 분 다 Developer Relations (DR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데브렐이라고 하기도 하죠. 데브렐 일을 하고 계신데 일단 데브렐을 두고 이렇게 데브렐은 이렇게, 이런 구글, 라인, IBM, 엘라스틱 같은 쟁쟁한 회사들만 두고 있는 것인지 어떤 회사들이 데브렐을 두고 데브렐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좀 간략하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조은옥님? 네. 사실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분야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분야가 꽤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져서 도서나 다양한 사례집 같은 것들로 충분히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기업들 위주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분야가 신설이 되고 채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시각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라고 디벨로퍼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마케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회사와 개발자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기술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 위주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를 시작했는데요. 그런 큰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나의 서비스의 엔드 유저가 개발자다 혹은 우리의 서비스의 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가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직이라면 작은 조직이더라도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분야가 충분히 힘을 가지고 또 기업 그 소속된 조직의 어떤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네. 그 디벨로퍼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개발자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들과 이 비즈니스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제 크게 개발자가 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더 좋은 개발자를 많이 그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특히 한국에서는 데브렐이라고 하는 액티비티의 궁극적인 골이 한쪽은 채용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은 조금 더 전통적으로 개발자들이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로서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많은 개발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사용이 돼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게 그 예전 같으면은 전통적인 세일즈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세일즈 피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에게 피치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는 그런 패스들이 주로 많았다면 이제 오픈소스라고 하는 그런 흐름 하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비용을 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면서 그랬을 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 인더스트리의 표준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다른 비즈니스를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개발자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직접적인 소비자로서 개발자들한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을 해서 개발자들이 성공하고 나의 소프트웨어도 성공하게 하는 그런 패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데브렐의 고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 그 개발자 출신이 아닌 분들도 지금 DR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연희님은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업무를 하시게 되었고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물론 전공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커리어는 그 IT 책을 만드는 이지스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에서 컴퓨터 책을 만드는 기획 편집자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IT 책을 만드는 분들은 개발자분들이시니까, 쓰시는 저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자분들을 만나야겠다, 저자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야겠다 해서 개발자 커뮤니티에 처음 이제 뛰어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의 맛을 좀 재밌게 즐기면서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라인의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이라는 이제 마치 외부에서 커뮤니티 활동하는 걸 회사에서 돈 받고 하는 것처럼 하는 이곳에, 예, 표현은 이렇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곳에 이제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발자 출신으로서 DR을 오고 계신 그 김종민 님은 혹시 이 커리어, 어떻게 보면 커리어 전환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없으셨는지? 올해 옆에서 조은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국에서도 이제 데브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좀 말이 나오고 이제 대두가 돼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즐거워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커리어를 데브렐로 전환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중에 또 다른 전환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쭉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데브렐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연예인들의 팬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BTS가 있고 거기에 있는 회사에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와 상품들을 생산해내지만 팬덤들이 생산해내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IT의 이런 그 개발자 분들이 하나의 이런 그 회사의 그 IT 제품들에 대해서 그 팬덤이 또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뭔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와 이런 투자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뭔가 기여, 보상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는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좀 데브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데브렐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혹시 뭐 조언이라든가 꼭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하고서는 데브렐을 시작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어떤 코멘트 해주실 만한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팀 혹은 조직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좀 신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부서와 그리고 다양한 KPI와 엮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출을 볼 것이냐, 아니면 유저 수를 가지고 KPI를 측정할 거냐, 그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을 얼마나 만들었느냐라는 거는, 이런 건 사실 숫자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 정량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많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직이라는 곳 자체가 KPI라는 게 그렇게 항상 정량적인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만을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조직을 만약에 신설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라는 팀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팀이 무엇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해줘야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뿐만 아니라 이 팀과 함께 협업을 할 다른 유관 부서들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더 원활하게 잘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디벨로퍼 릴레이션즈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서 김종민 님께서 말씀하셨던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우리 회사에 얼마큼 큰 임팩트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가지고, 그리고 이 팀이 그래서 어떤 KPI,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후에 그 목적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이 있어져야 디벨로퍼 릴레이션즈 팀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주신 의견을 뭐 반론이라든가 첨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저는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나의 제품이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나의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소프트웨어는 다 100%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개발자들인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공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공장을 운영을 한다면 그 공장에 설비에 들이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를 왜 사람한테 쓸 수가 없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면은 당연히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생산 도구로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그래서 일단 그거를 만드는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좋은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서 자연스럽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해피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도 할 것이고 나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개발 오늘 지금 타이틀이 개발 조직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사실 그 데브라일 분들을 모시고 개발 조직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 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밖에 나가서 이제 자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 그 개발 조직 문화들에 그 개발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겨서 이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뭐 개발 이제 조직 문화 전문가 대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개발 문화 그러는데 기획 문화, 뭐 디자인 문화 이런 용어는 사실 밖에서 쓰지 않거든요. 근데 개발 문화라는 단어는 꼭 열심히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개발 문화에 대해서 각자 이거는 공통 질문입니다. 개발 문화라는 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는가?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각자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각자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거꾸로 김종민님부터 엘라스틱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개발 문화라는 거는 어떤 개발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제 디펜던트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개발자들을 개개인을 이제 더 이제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냐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큰 조직일수록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체계화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체계화되어 있으면은 그 매뉴얼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스스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기회가 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엘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도 이제 덩치가 많이 커져서 좀 매뉴얼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좀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태생부터 아예 그 창업자가 리모트 근무를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제 셀프 매니지먼트를 좀 굉장히 좀 채용을 할 때 많이 보고요. 그 덕목을. 그러다 보니까 좀 알아서 해라는 게 좀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이 또 잘 없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좀 생겼냐면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리모트로 이제 그걸 개발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만드신 이렇게 그 채널이나 이런 데다 올리면은 슬랙 같은 데 올리면은 보통 그걸 처음 개발한 사람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줘도 안 되면은 뭐 1대1 콜을 잡아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런 저희는 이제 뭐 좀 많이 느슨한 다른 그런 개발 문화가 조직 문화가 잘 돼 있다는 회사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약간 느슨한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그 회사에서 이제 개발 문화를 고민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딱 양단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트하게 갈 건지 아니면 좀 자유롭게 갈 건지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이 중간 어디쯤에 우리 회사는 좀 우리 조직은 이제 문화를 세우면 될지 그리고 우리 조직에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파운더분이 이제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남아 계실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관을 가지고 우리는 회사를 이러이런 걸로 이제 문화를 가지고 가고 그거에 맞춰서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거에 맞춰서 좀 채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왜냐하면 개발자들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굉장히 개발을 잘하시는 동료분들과 으쌰으쌰하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분은 되게 그냥 칼퇴근하면서 집에서 혼자 사색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이제 녹여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 워라밸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든 분들을 다 맞춰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회사에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채용을 하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우리 회사는 이런 가치들을 많이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를 하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종민님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는데, 그 포럼하게 갈 것과 그리고 자유롭게 놔두는 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저희도 아무래도 IBM이라는 기업 자체가 109년 이상 된 되게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엄격한 매뉴얼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저희 팀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구현을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매뉴얼상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라도 실제로 이게 IBM의 이름을 얹고서 나갈 수 있는지,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별개의 일이긴 합니다.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런 엄격한 매뉴얼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 팀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팀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왓슨 API를 가지고서 이제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 만들어 보기라는 그런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걸 할 때도 이제 우리가 한번 개발자분들과 신나게 즐기기 위한 거니까 뭐 준비를 해보자 해서 50개 정도의 기판을 일일이 납땜을 하고 하면서 프로그램도 짜고 와서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후에도 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컨퍼런스 단위로 크게 가져가서 우리의 이런 IBM에서도 이런 어떤 개발 능력이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있고 그리고 이걸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보자라는 걸 해서, 보통 이제 컨퍼런스에 가면은 이제 이름표를 그냥 종이에 넣어서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IoT 배지 형태로 해서 ESP8266 이런 보드들도 같이 넣고 LCD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한 400개 정도를 일일이 하나하나 조립을 해서 배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트릭트한 뭐 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컨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구현을 해봐서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재미있겠다라고 약간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개발자 대 개발자로서 다가가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팀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백히 조금 분리하다기보다는 한 회사 내에서는 공존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IBM 하면 IBM 원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고, 딱 그 정장 입은 그 멋쟁이 아저씨 신사들, 네, 그 이런 이미지가 아주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개발자들도 양복 입고 일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한 또 일례가 있었는데, 저희 팀에 있는 이제 개발자분께서 이제 고객사에 나가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또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에 가셨었는데, 양복을 입고 가셨대요. 처음에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좀 차려입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가셨는데, 영업사원 아니냐 이런 이미지 때문에 엄청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후드티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가시니까 오히려 자신의 그거를 더 믿어주시더라는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는데, IBM도 예전에 이제 아무래도 영업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영업 비즈니스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개발자들과의 에코시스템 그리고 관계도 많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안에서도 이제 복장도 자유롭고 그리고 각각의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그런 양복의 이미지를 많이 벗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인의 개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네, 저희 이제 이게 아까 질문이 처음에 이제 왜 디자인 문화, 기획 문화 이런 거는 잘 없는데 뭔가 그런 개발자 문화는 왜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개발 조직 문화라는 게, 사실 조직 문화라는 것도 이제 개발자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고 그런 생산성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얼마나 잘 협업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 협업을 얼마나 잘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개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그 하나의 그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들이 뭐
코드 리뷰라던가 뭐 장애 보고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식에 대한 문화가 약간 프로세스화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장애 보고와 관련돼서 저희 이제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와 유튜브에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사례들이 사실은 이런 큰 서비스를 유지를 하다 보면은 장애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장 빠르게 공유하고 개선해서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이런 문화를 아예 프로세스로 구축을 좀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뭐 위키에 리포트에 이제 유관 부서들에서 빠르게 그 원인을 입력을 하시고 나중에 또 빠르게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회의는 또 어떤 부서든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여해서 이 장애를 회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에서 뭐 어떤 점을 좀 개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조금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이런 프로세스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좀 라인의 개발 문화에서도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면 되나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텀업으로 일을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직접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누가 너 이거 뭐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요. 특히 아무 일이나 막 하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일이 또 말이 돼야 되는 일인 거고 그게 어떤 조직의 목표나 아니면은 제품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찾으면서 또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뽑은 사람은 너가 알아서 잘 할 거야라고 하는 기본적인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개발 과정에서는 코드 리뷰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디자인 문서, 디자인 다큐멘테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글 닥스에서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문서를 편집을 하고 코멘트를 남기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그 기능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지만은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합의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섞여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바텀업과 이제 혼자서 알아서 한다. 굉장히 그 사장님들이 좋아하실 내용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까요?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구글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아마 그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은 그게 좀 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내 이제 상황을 잘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이제 그거를 찾는 과정상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아이디에이션을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좀 체계화되어 있는 사람. 저는 그게 딱 오픈 소스에 잘 맞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막 숨겨놓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팡 터뜨린다 이게 아니라 오픈 소스의 모델이 원래부터 먼저 최대한 릴리즈 얼리 릴리즈 오픈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리딩할 거는 리딩을 하고 따라갈 거는 따라가고 하는 그런 식의 것들. 그래서 특히 개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소스가 자꾸 이걸 뭐 잘하면은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 그 특히나 요즘 같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트렌드 하에서는 오픈 소스라고 하는 이 분야가 이게 뭐 연습이 됐건 아니면 실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됐건 너무나 좋은 분야이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해보시는 거를 언제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승전 오픈 소스 개발자는 오픈 소스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데브렐이 사실 그 뭐 채용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두가 이 데브렐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개발자들이 우리 회사에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즐겁게 잘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채용과 이게 사실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야기가. 채용이 그 본인이 맡고 계신 그 데브렐의 역할에서 채용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그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아까 순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데브릴이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더 약간 채용과 관련된 그런 포인트로도 이제 운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채용을 포커싱해서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이제 브랜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개발자분들을 모신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조직과 조금 핏이 잘 맞는 분을 찾아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럴 거면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더 많이 외부에 알려야 그만큼 이제 좋은 분들이 저기 저렇게 재미있게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브릴 활동은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브랜딩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 같은 블로그 글을 이제 저 개발자분들께 기고하셔서 외부에 내보내시게 하거나 뭐 유튜브 인터뷰나 뭐 외부 미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꾸준히 사회로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뭐 채용에 직결된다면 또 직결될 수 있고 뭐 아니라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혹시 채용과 관련해서 네. 일단 제가 엘라스틱에서는 한국에서 1호 직원이고 지금 한국에 직원이 20분 정도 계신데 앞에 한 10분 정도는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왜냐면 한국어를 저밖에 못해서 저희 회사에서. 근데 이제 일단 그 역할이 데브렐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회사 그러니까 채용하고 면접이라는 게 맞선 같은 거잖아요. 그 채용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회사가 어떤지 알아야 되고 이 회사는 이 사람이 어떤지 알아야 서로를 또 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또 보는 거 말고도 제가 이 회사의 문화가 어떻고 이러이러한데 오셔서 좀 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봤을 때 합이 안 맞으면 사실 안 가시는 게 그 지원자분한테도 낫잖아요. 그 힘든데 뭐 채용이 됐다고 해도 나랑 안 맞는 회사 그 힘들게 꾸역꾸역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간다는 생각에서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데브렐이라는 역할이 회사의 그런 문화나 뭐 개발자 문화든 이제 전체 회사 분위기인 조직 문화든 이거를 또 이제 전달하는 역할이 있어서 지금은 그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지는 이제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제 좀 전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인 채용에도 좀 많이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IBM도 채용과 관련된 활동하시는 것들이 있네. 사실 아까 학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 채용과 간접적인 연관들은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 쪽은 이제 채용에 더 많이 포커싱을 맞추는 데브렐이라기보다는 유저를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한 그런 데브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가 이제 IBM 클라우드 쪽의 유저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빌딩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없는데, 앞서 영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브랜딩 자체가 신규 유저를 끌어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우리의 회사의 이제 젊은 피 혹은 역량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을 끌어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예 채용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벨로퍼 쪽 그리고 유니버시티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학교나 이런 연구 쪽에도 있어서 채용이라는 게 사실 저희 쪽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채용은 HR이 담당을 한다. 데브렐은 이제 이런 유저나 아니면 이코시스템 쪽으로 담당을 한다라는 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회사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우리의 제품을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어떤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쌓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게 IBM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만약에 채용을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잡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저희들에게 오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아예 무관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좋은 분들 혹은 IBM에 관련된 어떤 오픈소스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약간 HR보다는 그런 유저와 이코시스템 쪽에 좀 더 KPI를 많이 두고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차이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리포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선생님 보태고 싶은 거 없어요? 저희는 채용과는 크게 직접적으로 채용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진 않고요. 간접적으로 저희가 잘 돼서 좋은 개발자들이 저희 제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 제품과 관련된 포지션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어떻게 더 많이 쓰죠? 네. 그리고 그 개발 문화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수평적인 문화를 강조를 하면서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모두 다 글로벌 회사라서 그 영어를 많이 쓰겠네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개발 문화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수평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문화 이렇게 굉장히 그 개발자 사이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영어 이름만 쓰면 다 수평 문화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수평적인 문화라는 것과 사실 일을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뭐 문화는 수평적으로 일은 수직적으로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어떤 그런 수평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했더니 정말 그 개발자들이 좋아하고 어떤 뭐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고 참 바람직한 경험이었다. 혹시 이런 것들이 케이스들이 있는지 한두 가지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듣는 많은 개발자를 채용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각 회사마다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수평적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선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특히 개발자들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은 이제 팀원들이 있고 팀장들이 있고 그 위에 예를 들면 뭐 센터장, 이사 뭐 이렇게 다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사실은 각 그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과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다르죠, 당연히. 예, 그래서 개발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코드를 어떻게 짜고 그 다음에 이 코드가 얼마나 품질이 좋고 얼마나 생산성이 좋고 하는 부분들은 위로 갈수록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무단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실무단에서 모든 회사는 결국에는 평가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랬을 때 피어 리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누가 실무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는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평가와 보상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물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피어 리뷰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하겠지만은 적어도 그 평가와 보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프로세스 안에서 동료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을 그게 없다면은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어 리뷰의 폐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검증이 안 되는 네거티브한 피드백이 들어갈 가능성이 언제나 있고, 그리고 또 피드백이 특히나 네거티브하고 크리티컬한 피드백은 서로,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상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는 특히나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좀 더 편하게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결국에는 자기가 사귀고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좋은 솔루션은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단점이 있으나 적어도 기본 가정에서 개발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가정에 충실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확한 평가 보상, 그 피어 리뷰, 네, 구글에서는 수평적인 문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분, 김종민님. 사실 저희 회사 사례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조금 재밌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일단 조직이 수평적일 수는 없죠. 항상 최고 결정권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자들이 있고 그 아래 또 필드에서 이제 직접 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제가 엘라스틱이라는 조직에 와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4명의 코파운더가 같이 세운 회사인데, 당연히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은 CEO신데 4명 중에 나머지는, 한 분은 지금은 이제 보도로 가셨고, 나머지가 이분한테 리포트하는 곳에 리포트하는 위치에 있어요. 이분 분명 코파운더인데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팀에 저희가 또 회사를 되게 많이 인수했거든요. 인수했는데 처음에 인수한 그 회사의 파운더가 당연히 그 인수한 솔루션의 팀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는데, 이분이 한참 있다가 나 개발하고 싶다고, 나 팀원으로 내려달라고 이래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팀장을 이제 팀원 중에서 뽑으려고 했는데 팀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외부 채용 공고를 내서 이제 한 6개월 만에 이제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하는 역할, 관리를 받는 역할의 차이지, 누가 이제 나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누군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그냥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그게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랑 같이 입사했는데 굉장히 막 고속 승진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저랑 비슷한 연도에 왔는데, 근데 처음엔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은 조금 되게 의연해졌어요. 굉장히 막 열심히 내가 막 성과 내가지고 난 높은 자리에 가서 좀 더 큰 진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워라밸을 중시해서 뭐 집에 아직 애도 어리고 가정에 좀 충실하고 하면서 그냥 지금 역할을 그냥 회사에서는 회사에는 물론 이제 충실히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좀 많이 어우러져 있어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얼마나 조직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거를 의식 안 하는 거가 이제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위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다. 역할만 다르지. 관리하는 사람, 관리받는 사람. 네. 그거는 할아버지하고도 맞담배를 피는 서양 문화라고나 할까? 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하고, 우리나라처럼 이 유교적인 사상에서 오랫동안 가면 1년 선배들 함부로 이제 반말하면 안 되는, 조금 어렵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저희 한국 팀에서는 서로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걸로 직함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사장이 공석인데 이제 외부 미팅 때는 지사장님 이렇게 하지만 저희끼리는 그냥 이름 부르거든요. 그런 거가 되게 아닌 것 같지만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서로 직함을 통일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다 같이 해야죠. 그거를 가장 직함 높으신 분이 먼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리 뭐 재벌 기업에서 이렇게 다들 직급 통일하기로 했다라고 해도 사원이 회장님한테 이름으로 누구님이라고 부를 수 없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오케이. IBM에서 뭐 혹시 그런 문화 관련
네. IBM도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하다못해 정말 사원급에 있는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임원급의 분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회의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왜 가능한가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권순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자신이 일을 잘 찾아서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잘 융통할 수 있게 되는데, 사원급이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되게 뚜렷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많이 갖고 있다면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라든지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중심이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개인에 대한 많은 책임과 권한 같은 걸 존중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 혹은 내가 이 조직을 다니면서 원하는 바가 다 개개인별로 다르잖아요. 근데 뭐 누구는 워라밸일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에서 많은 성취를 얻어서 조직에 인정받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한데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성이라는 항목으로 묶어서 이제 IBM에선 다이버시티를 존중하자라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참, 의원님 뭐 네, 정말 글로벌하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수평적인 문화, 딱 아까 이제 노성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일은 수평적으로, 뭐 결정은 수직적으로, 딱 이게 저희도 이제 하나의 그걸로 있는데요. 뭐 저희도 다 같이 이제 님 쓰고, 저희는 이제 제일 위에 계신 CTO님, CEO님께도 무슨 님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호칭은 그렇게 간단하고, 이런 수평적인 문화가 가능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약간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좀 연차가 좀 낮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과 신뢰가 나의 이제 리드님이나 이렇게 윗분들, 뭐 시니어분들께라도 있으면 그런 거를 조금 잘 수평적인 문화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6.25 사상과 사회에서 이제 쉽지는 않지만 다들 이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연봉 높은 곳 시니어가 주니어를 혼낼 수 있으면 주니어도 시니어를 혼낼 수 있어야 진정한 수평 문화가 아닐까요, 혹시? 이게 혼낸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가름해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사실 오늘 아까 뭐 다시 이제 좀 채용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입장도 있지만 또 여기 지금 오늘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주니어 분들, 그리고 이 뭐 구글 라인, IBM, 여기 엘라스틱 같은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 회사에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 뭐 요 앞 시간에 굉장히 많은 그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그 주니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조언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발자가 가져야 되는 스킬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이제 크게 나뉘어 보면,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프트 스킬에 관한 이야기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드 스킬은 뭐 학교 가서 뭐 공부를 하든 유튜브 가서 뭐 공부를 하고 등등, 그래서 뭐 코딩 뭐 실력, 알고리즘 실력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밀려 나갈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놈의 이 문화, 소프트 스킬, 아까 뭐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뭐 각 회사에서 어떤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그런 역량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하는지, 어디서 길러야 하는지, 협업 역량 뭐 등등 이런 뭐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경험담 내지는 그 사례 주위에서 알고 계신 것들,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마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하드 스킬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엔 사람과 사람들 이렇게 일에서 마주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거기서 해결해봤던 경험들이 쌓여야지 내가 느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자로서 소프트 스킬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쌓아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기술 주제 하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만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기여하는 거 모든 것 자체가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보신다면은 이런 소프트 스킬들을 많이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쌓지 못했던 하드 스킬도 물론 쌓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더 많은 학교라는 공간 혹은 내가 코딩을 배웠던 혼자만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추천하고 싶은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연희님도 지금 활발하게 많이 커뮤니티 활동하시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넘겨주시나요? 네. 네, 뭐 커뮤니티 요즘에 정말 많은데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이 안에 옷을 입고 있는 저의 또 다른 정체성이 이제 파이콘 같은 이런 파이썬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뭐 GDG에서 이제 구글 디벨로퍼 그룹에서 운영하시는 또 굉장히 다양한 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시죠. 뭐 웹테크 쪽도 있으시고 안드로이드 쪽, 심지어는 이제 캠퍼스, 뭐 심지어는 또 인천 판교 막 이런 식으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에 먼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뭐 만약에 그냥 커뮤니티에 혼자 이렇게 덜렁 가는 게 조금 어색하거나 심심할 것 같으시면은 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보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저도 그렇게 처음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 오프라인 행사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좀 많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해 보기를 조금 권해드리고 제가 이어받은 김에 좀 이제 쭉 이어가자면 계속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조직 문화 중에 이런 기술 공유 활동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은홍님이 말씀해주신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이런 기술 공유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개발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경험을 뭐 블로그를 통해 기고를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컨퍼런스에 나와서 발표를 하신다거나 이런 대담에 참여를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씩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공유하다 보면 또 이제 그거를 공유받은 사람이 요거를 또 보면서 또 성장을 하고 좀 그 성장한 사람은 또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또 돌고 돌아서 이런 걸 공유하는 스스로도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개발자분들의 이런 소프트 스킬 중에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 기술 공유를 하는 활동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잘 맞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사실은 평생 찾아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개발이 잘 맞는 건지 개발 안에서도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이 있죠. 그 안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하드 스킬이라든지 소프트 스킬이 서로 조금씩 다른 경우들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기계와 가까워질수록 소프트 스킬보다는 하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테크니컬한 면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기계에서 올라가서 애플리케이션 단으로 올라가서 유저와 가까워지는 분야일수록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이 안에서 엔지니어들하고만 협업을 하면 엔지니어들과만 나는 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드웨어에 좀 더 가까운 쪽이 잘 맞을 수 있겠고 나는 유저 쪽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은 기획자들하고도 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 뭐 세일즈 여러 가지 그 소프트 스킬이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이거를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이걸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연마를 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꼭 해보시고 거기에 잘 맞는 분야를 잘 찾으셔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정말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열심히 연마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프트 스킬도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 네. 그 순서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물론 이제 평생 찾아야겠지만 그거를 빨리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저희 엘라스틱에서 개발한 엘라스틱 서치라는 프로그램을 보자마자 뭐 낯간지럽지만 사랑에 빠졌거든요. 이 짱이다 이거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막 팠어요 그때부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을 다 하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에 필에 꽂힌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뭐 좀 큰 뭐 구글이나 라인처럼 이제 큰 기업에서 나온 거라도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이 회사에 이런 것 좀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를 그냥 좀 혼자서 파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시면은 좀 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회사가 이거 좋아서 이렇게 왔다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회사가 좀 오픈 소스라는 게 이제 망하기 쉬운데 뭐 망하거나 이랬더라도 뭔가를 하나 열심히 파봤다는 그 경험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두루두루 다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면서 이거 진짜 나한테 이거 잘 맞는데 이거 해보고 싶은데라는 거를 좀 찾으시고 발견하시면은 그거 한 가지 정도는 좀 더 깊게 해보시면서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곳과 좀 연이 닿도록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거나 그쪽에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좀 자신을 이제 어필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취준생일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래는 이 목적은 개발자 채용을 희망하는 그 회사들 분들이 반 이상이 타깃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신입생들, 그 취준생, 신입생, 개발 신입생들 가장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짧게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 4분밖에 남지 않아서 아주 짧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회사는 현재 신입 개발자를 뽑고 있다, 뽑고 있지 않다. 뽑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뽑고 있다? 아예 뭐 없다도 뭐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그 신입 개발자들을 뽑고 있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인부터. 네, 라인은 뽑습니다. 신입 개발자 뽑고요. 인원은 모릅니다. 저는 채용팀이 아니거든요. 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구글도 제가 알기로는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제나 실력만 있고 잘하는 분이면 언제나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업계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네, IBM은 IBM 커리어에 접속을 하시면 수시 채용하고 있는 건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식적으로 신입을 채용을 하진 않지만 채용이 되신 분들은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아니면 GitHub에서 이슈를 보면서 이거 내가 개발해봐야지라고 하셔서 회사의 다른 개발자가 이거 누가 벌써 했네라고 해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괴물 개발자들은 뽑는다. 괴물 신입은 뽑겠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분당 한 30초씩 시간 보시면서 오늘 혹시 못다한 이야기나 이 얘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 선생님부터 왼쪽으로. 네, 오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언제나 이 취업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경기나 여러 가지 분야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거는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IT 쪽에서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이런 행사들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실력을 열심히 쌓으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패널 토론에 참여를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라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 뽑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는 저희 엔지니어링 블로그에도 있고요. 저희 이제 라인 개발실록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브렐 혹은 개발자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점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성장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걸 나누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또다시 성장의 발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발 문화 그리고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은 누구나 오랫동안 일을 하고 또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그런 개발 문화를 가진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누가 정답을 딱 제시해 줄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의 답을 찾으시고 꼭 성공적인 목적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시간에 걸쳐서 그 개발 문화와 채용 등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발자를 모시는 회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재 그 개발자가 정말 그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취준생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개발자 채용을 희망하시는 분들 개발자 귀환질 하시고 네, 열심히 네, 잘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